1부에서 토지 거래 허가 구역에 대한 실상, 왜 존재하고 있고 이게 좀 정치적인 의도가 너무 큰 것이 아닌가. 그래서 실제 시장에 도움이 되는 거하고는 상관없는 정책들이 나오는 것들은 좀 빨리 없애고 좀 실질적인 정책들이 나왔으면 좋겠다라고 좀 답변을 드렸었고요. 또 그런 제도줄 중에 하나의 좀 실상을 파악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토지 임대부 주택이라고 김 대표님께 말씀해 주셨는데 왜 그런지 한번 2부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부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부동산 주치 김재준 소장입니다. 네. 사실 토지 임대부 주택 같은 경우는 이슈화가 꽤 예전부터 됐었어요. 네. 전 정권에서도 계속적으로 토지 임대부 주택은 말들이 많았었는데 최근에 고덕 강일에서 그렇죠. 토지 임대부 주택 실제로 분양도 했었고 그리고 분양 결과도 잘 됐어. 좋았었어요. 예. 근데 사실 또 그때 당시에는 네. 더 중요한 이슈들이 있었다 보니까 음. 제가 봤을 때 이 토지 임대부 주택 문제가 많은데 다뤄야지 하다가 네. 이번에 토지거래 허가구역 즉 정책 얘기잖아요. 정책 얘기 한 김에 토지 임대부 주택도 이렇게 한번 다뤄볼까 합니다. 제가 타이틀을 조금 세게 잡았어요. 사기 맞아요 이거? 토지 임대부 주택 대국미 사기. 예. 지금이라도 멈춰야 된다. 네. 여러분들이 그냥 토지 임대부 주택이 이런 문제점이 있는 거를 알고서 들어가면 상관없는데 장밋빛 전망이 이제 계속적으로 있는 줄 알고 들어가면 사실 이거는 나중에 다 내용 듣고 나면 아니면 나중에 가서 문제가 터지고 나면 이건 진짜 사기였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라는 취지로 이렇게 얘기를 했지 정부가 진짜 국민들을 상대로 사기를 치고 있다라는 의미가 아니라는 거를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23년 3월 6일자 기사입니다. 토지 임대부 주택으로 드디어 분양이 시작됐었던 고덕 강일 3지구 여기가 인기리에 마감이 되었어요. 일반 공급 경쟁률이 무려 67대 1을 기록했습니다. 야, 최근에 보기 드문 경쟁률입니다. 두 자릿수. 야. 그러니까 뭐 사전 예약에만 2만 명이 넘게 몰렸대요. 음. 토지 임대부 주택 문제가 많다, 평생 월세 내야 된다 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경쟁률이 매우 높게 나오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상하다, 토지 임대부 주택 좋은 것 같은데? 라는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 토지 임대부 주택에 대해서는 예전부터도 말들이 많았었지만 비교적 최근에 다시금 도입하겠다라는 말은 이제 변창훈 장관님이 얘기를 했었습니다. 변창훈 전 LH 사장 시절에 2019년도 때 이제 발언을 했었는데 상기 신도시라든가 여기 공급을 할 때 여기가 특정 건설사가 주택 용지를 독식하는 것을 막고 환매 조건부, 네. 토지 임대부 주택 등 분양주택의 공급 방식을 다양화하겠다라는 얘기들을 했어요. 변창흠 전 LH 사장님, 변창흠 전 국토부 장관님께서 이제 생각하시던 바가 있었던 거죠. 그렇죠. 아무래도 뭐 토지 공공성 이런 것들 많이 강조하셨다 보니까 그렇죠. 대선 공약에서도 토지 임대부 주택 얘기가 계속 나왔습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도 당연히 있었었고 네. 그리고 이재명 전 대선 주자 같은 경우도 각종 공약에다가 어느 쪽이든 여든 야든 그냥 뭐 진보든 보수든 토지 임대부 주택 얘기가 계속적으로 나왔었던 겁니다. 본격적인 토지 임대부 주택에 대한 보도 자료가 나온 것이 2022년 11월이었습니다. 11월. 이때 공공주택 50만 호 공급 계획을 우리 어떤 식으로 갈 거냐? 토지 임대부 주택이라든가 아니면 우리 나눔형 주택들, 난민주택. 그렇죠. 일명 로또 분양, 로또 분양이죠. 세곡동 내곡동 분양했더니 전매금지 끝나고서 시세 차익을 어마어마하게 받아갔다. 그렇죠. 이거 막아야겠다 하면서 이익 공유형 하겠다라는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적용이 된 게 바로 고덕 강일 3단지 여기에서 토지 임대부 주택으로 갔다가 분양 입주자 모집 공고가 떴었고요. 네. 그 모집 결과는 아주 성황리에 마감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 모집 공고를 잘 보다 보면 이 토지 임대부 주택이란 하면서 나와 있는데 말 그대로 토지는 임대하는 거죠. 그러니까 토지는 SH나 네. 이제 국공유지로 남아 있는 거고 건물만 파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써 있는 것처럼 토지의 소유권은 사업계획 승인을 많은 이제 SH가 가지고 있고 건축물 등에 대한 소유권만 이전을 하는 거다. 이제 분양하는 거다. 건축물만 파는 거고 토지는 안 파는 거다라는 내용이고 땅은 SH 건데 이거 어떻게 해? 하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 가지고 계속적으로 임대료를 납부하는 거다라는 부분. 그렇게까지 뭐 심각하면 심각하고 그렇게까지 논란이 안 될 수도 있는 이슈로는
이 토지 임대료가 바뀔 수는 있다라는 사항도 좀 유의할 필요가 있다라고 빨간색으로 빨간색이네요. 네. 표시를 해놨습니다. 네네. 그리고 또 표시해 놓은 것 중 하나가 이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을 양도하려고 하면 토지주택공사 LH한테 매입을 신청해야 된다라는 사항이 있는 것이죠. 네. 실제로 적용됐을 때 가장 큰 문제점은 바로 어디서 나타날 수 있느냐? 바로 우리 중산시범입니다. 네, 용산에 있는 거죠? 2023년 2월달 기사인데 고덕강일 토지임대부 주택의 미래냐 하면서 중산시범 재건축이 이제 소환이 됩니다. 해당 단지도 토지는 여기는 서울시 땅이고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아파트만 쭉 이렇게 있는데 이것만 분양한 거예요. 토지 임대부 주택으로.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 분양하고서 시간이 지난 거죠. 얼마나? 무려 53년이나. 나무도 오래됐어. 그렇죠. 53년이나 지나가 보니까 네. 건강하지 못했습니다. 그렇죠. 이게 진찰을 받았더니. 네, 사람의 생명과 주택의 생명은 다르거든요. 네. 어저께 그 논문 결과가 발표됐더라고요. 아파트의 수명이 한국이 27년이래. 2배를 살았네. 아, 그렇죠. 평균 수명에. 어마어마하게 오래 살았죠. 기네스북에 오를 정도인데요. 네. 96년도 때 아, 이미 재난 위험 D등급을 받았어요. D등급이면은 저 리모델링도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요. 리모델링 안 됩니다. 네, 무조건 재건축해야 재건축해야 됩니다. 그럼요, 그렇죠. 예. 30년 넘게 재건축이 표류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우, 저 위험하지 않나요, 저 정도면?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가 더군다나 53년 전에 건축했다라고 하면 지금의 건축 기술과 그때 당시의 건축 기술이 다르겠죠. 저 때면 저 와우 아파트 그 시절 아니에요? 딱 봐도 건축물이 네. 위험해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살기가 어렵겠다라는 네. 생각이 들고 있고 문제는 당연히 재건축이 안 되죠. 네. 재건축을 하려고 하면 땅과 건축물이 둘 다 있어야지 재건축을 하는데 근데 여기서도 솔직히 땅이 중요한가요? 건축물이 중요한가요? 뭐 어떤 측면에서요? 이거 재건축을 하려고 했었을 때. 둘 다 중요하죠. 재건축은 둘 다 소유권이 있어야 되니까. 그렇죠? 네. 뭐 둘 다 중요하긴 한데 네. 건축물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감가상각이 되잖아요. 그렇죠. 뭐 말도 안 되게 급하게 되죠. 네. 그러면 우리가 오히려 오래된 아파트들 보다 보면 감가상각이 돼야 되는데 오히려 집값은 올라가죠. 그렇죠. 그럼 이게 건물 가치가 올라가는 걸까요? 땅 가치가 올라가는 걸까요? 말도 안 가치가 올라가는 거죠. 그렇죠. 땅 위에 또 지을 수 있는 미래 가치, 미래 건축물 가치. 네. 땅이 중요한 건데 문제는 그 땅을 서울시가 가지고 있다. 투기했네 서울시가. 그렇죠. 건물만 팔고 네. 서울시가 땅을 묻어 놓은 거예요. 네. 용산 개발호재 막 발표되다 보니까 네. 그전에는 뒤에 당시 50년 전에는 여기 정비창이 있었던 데가 그렇게 좋아질 거라고 알고 묻어놨을까요? 그때는 뭐 별일 없었던 그렇죠. 입지였죠. 뭐. 예. 그- 아파트 수준을 보면 아는데 별 볼 일 있는 입지면은 저희 동부이천동이나 여의도 시범이나 압구정동처럼 지어놨겠죠. 그 비슷한 시기에 지은 거잖아 저거. 그렇죠. 예. 여기 재건축하려고 하는 주민들 입장에서는 위험하다라고는 했지만 건축물만 가지고 있고 이게 안 되는 거죠. 그게 그렇죠. 지지부진하고 계속 있다가 땅을 매수하려고 하는데 땅 사는 것도 쉽지가 않죠. 왜냐면 서울시 입장에서도 이게 참 애매한 게 주민들 입장에 땅 싸게 내놔라 네. 그렇죠. 이럴 거고 서울시 입장에서는 싸게 주기에 참 애매한 거가 네. 막말로 싸게 주고 싶어도 싸게 주면 또 안 돼요. 네. 왜냐면 이게 잘못하면 배임 횡령에도 걸릴 수가 있거든요. 분명 특혜 시비가 일겠죠. 네. 야, 너 서울시 고위공직자 관계자들이 중산시범 가지고 있는 거 아니냐? 네. 네. 왜 헐값에 땅을 주냐? 용산 이렇게 노른자기 땅을 갖다가 싸게 팔면 야, 그 땅이면 내가 사겠다.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네. 그렇다 보니까 싸게 주기도 뭐하고 주민은 싸게 내놓으라고 하고 반값주택 진짜 해봤더니 결국은 중산시범 이거 재건축 안 된다. 이거 실패한 정책이다. 51년 동안 이거 뭐 그냥 금 가고 물 새고 이렇게 해놨다가 나중에는 문제가 될 수밖에 없다. 지금 당장은 좋아질 수는 있어도 나중에는 빵빵 터질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들을 합니다. 물론 최근 기사라고 하기에는 이것도 작년이지만 이제 중산시범 같은 경우도 토지를 매입하겠다 하면서 이제 감정평가하면서 진행하겠다라고 하겠지만 가구당 4억 2천 정도를 지금 추산하고 있어요. 근데 사실 4억 2천도 엄밀하게 따지면 싼 거죠. 용산 땅값을 생각해 보면. 그러니까 제가 지금 그 얘기하려고 했거든요. 야, 그럼 무조건 사야 되는 거야? 그렇죠. 4억 2천에 사야 되는 거죠. 지금 뭐
예, 유엔사 부지도 그때 네. 당시에 비싸게 샀다라고 했지만 지금 와서 보니까 땅값이 훨씬 많이 올랐고 네. 바로 뒤가 어디예요? 용산 국제업무지구죠. 그쵸. 용산 국제업무지구가 바로 뒤에 있어요. 네, 완전 대박 입지죠, 뭐. 대박 입지인데 이 가격도 싼 건데 사실 이게 얼마가 될지도 모르는 감정평가 금액이 나와 봐야 하는 건데 중산 시범이 예전에는 우리 한강 르네상스 얘기할 때 묶어서 가는 얘기가 있었었거든요. 그렇죠. 그냥 수용해버리겠다고. 예. 그러면 그때 다들 막 대박이다 하면서 가격대가 쫙 올라가다가 네. 쫙 떨어졌다가 지금 또 다시 재건축 얘기 나오면서 이 매매 금액이 이제 10억대로 형성이 되고 있어요. 이미 좀 가치는 반영이 돼 있구나. 그런데 이게 사실 조금 리스크가 있는 거가 네. 건물만 들고 있는데 건물은 사실 감가가 됐단 말이죠. 네. 아무래도 서울시가 강제로 이제 환수하고 뭐하고 할 수는 없다 보니까 깔고 있다 보면 뭐라도 되지 않을까라는 희망 가격이 적용된 거라고 볼 수 있는데 땅을 아까 빠숑님이 이 가격이면 사야 되는 거 아니에요? 했었던 4억 네. 4억 합치면 뭐 15억 꼴에 예를 들어서 산 거다라고 해도 동부이천동 가격 생각하면 싼 거죠. 그렇죠. 저 가격대 아파트가 없으니까. 그쵸. 도동네는 없어요. 예. 그러면 뭐 4억 얼마라도 부담할 수 있다라고 하면 사면 괜찮은데 문제는 감정평가 결과 뚜껑 열어보니까 네. 7억이다, 6억이다. 감당할 수 있다라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 돈 안 된다. 너무 편취를 취한다 하면서 뭐라 할 수도 있잖아요. 네.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것이죠. 네. 그렇다 보니 이 토지임대부 주택은 지금 당장은 괜찮을 수 있어도 나중에는 결국 문제가 터질 수밖에 없어요. 네. 건물만 분양했잖아요. 아파트 같은 경우는 시간이 지나가면 조금 구축 아파트의 가격대가 떨어지다가 네. 갑자기 25년 차가 넘어가기 시작하면 조금씩 다시 올라가요. 그 이유가 뭘까요? 재건축을 전기 사업 기대하니까. 때문에 그렇죠. 뭐. 예. 저 재건축을 될 거를 기대하면서 가는데 토지임대부 주택은 재건축이 사실상 어렵죠. 그렇죠. 토지임대주택은 일단 법적으로는 안 되죠. 왜냐하면은 그 재건축은 토지랑 건축물이랑 소유가 공동으로 있어야지 가능한 거잖아요. 재개발이랑 달라서. 예. 문제는 이게 또 반값 아파트만 했었을 때 또 비판을 또 받았었어요. 네. 2021년도 11월 기사인데 반값 아파트가 기대보다 걱정이 앞서는 이유가 네. 사실 이미 반값 아파트를 한 사례가 또 있었어요. 바로 이제 세곡동, 내곡동, 우면동, 자곡동 이런 식으로 갔다가 한참 이제 조성을 했었을 때 그 옛날 이명박 정부 때 정부에서는 보금자리를 했고 이 서울시에서는 이걸 했어요. 토지임대부를 했죠. 그쵸. 예. 그래서 대표적으로 제일 유명한 게 LH 강남 브리질 아파트가 있는데 네. 여기가 2억 원대에 분양을 했어요. 그런데 16억까지 올라가다 보니까 8배가 올랐어요. 7배. 우와. 일명 로또 청약이다. 예. 그러니까 전매 금지 기간에 분명 있었어요. 근데 뭐 전매 금지 기간 동안 일명 존버했다가 그냥 살면 되지. 새 아파트인데 뭐. 새 아파트에 편안하게 싸게. 예. 저 교통 불편한 거 빼고는 다 좋은 아파트인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그 교통 불편하다 하더라도 어우 시세 강남이다. 차익을 예, 강남인데 뭐. 14억씩 얻을 수 있으면 불편을 참아야죠. 토지임대부 주택 해놔도 이게 사실 사람들이 또 잘못 보는 거예요. 이게 땅값이 없다라는 거를 고려해야 되는데 네. 사람들이 잘 모르고 여기 싼데 괜찮은데 하면서 가격이 막 올라가니까 네. 야, 이것도 문제 아니냐라는 얘기들이 나왔죠. 그러니까 21년도 11월 달에 네. 로또 분양 막아야겠다. 아. 그래서 환매 조건부를 넣어야겠다라는 얘기가 이때 등장하기 시작했죠. 그렇다 보니 고덕강일 3지구는 5만 가지가 짬뽕 됐습니다. 토지 임대부도 들어가고 환매 조건부도 들어가고 그리고 이 공유형도 들어가요. 5만 가지가 다 들어갔는데 토지 임대부 이제 분양주택 대표 주택형이 5구 타입 25평형인데 네. 임대료가 얼마냐? 40만 원. 여기서도 또 나오죠. 토지 임대료 유의사항 임대료가 나중에 변경할 수 있다. 예, 인플레이션 반영해서. 네. LH한테만 매입을 신청해야 된다. 그렇죠. 환매가 적용되어 있다. 판매 조건부니까. 네. 공공이 매입한다. 이런 얘기가 대문짝만하게 걸려 있습니다. 49조의 10 보면 이 공용주택에 대한 분양, 공급, 처분 등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처분 손익을 공공주택 사업자가 공유하라고 되어 있죠. 네. 그리고 환매 조건에 따라서 공공주택 사업자 LH한테 매입을 신청해야 된다라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네. 거주 의무 기간 당연히 존재하고요. 전매 금지 이런 사항들이 있는데 네. 토지임대부 주택을 막상 했더니 또 이거 전매 금지만 지나면 또 시세 차익이 막 어마어마하게 생기고 로또 차익 나온다라고 하니까
이익도 우리가 나눌래 라고 하면서 7대 3으로 나누죠. 가격이 상승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분양을 3억 5천에 했는데 감정평가 금액이 예를 들어서 6억 원에 나왔다 라고 하면 70%, 이제 2억 5천에 대해서 70% 하다 보니까 환매 가격은 2억 2,500에 우리가 사주겠다. 즉 너네는 이제 70%에 대한 이익 1억 7,500만 원을 먹으면 된다. 이렇게 하면 우리 공공이 나머지 양도 차익 30%를 우리가 가져가니까 서로 윈윈 아니냐. 네. 그리고 만약에 가격이 빠지면 손실도 분할해서 가져가기 때문에 뭐 괜찮다. 언뜻 들으면 나름 뭔가 묘하게 설득이 되는데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네. 뭐 집값 올라갈 때 양도 차익이 뭐 예를 들어 3억인데 뭐 7대 3으로 나눠서 뭐 너는 7 먹고 우리는 3 먹고 이렇게 얘기하면 괜찮을 것 같은데 빠숑님은 딱 이거 얘기 듣고서 네. 뭔가 조금 쎄한데 싶은 게 혹시 있나요? 일단은 저 수익에 대한 것들을 LH에 파는 거잖아요. 그럼 감정평가를 할 텐데 저 감정평가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도 조금 의심스럽기도 하고, 예, 그리고 또 뭐라 그럴까요? 그 중간에 또 무슨 일이 생겼을 때, 그리고 또 계속 연장하고 싶을 때, 아무튼 여러 가지 제약 조건들이 막 떠오르네 저는. 그렇죠. 예. 정말 중요한 사항 중 하나를 얘기해 주셨는데 네, 이 시세 차익이라고 있는데 이 시세를 누가 정하냐라는 거죠. 그렇죠. 왜냐면 이게 개인한테, 제3자한테 처분을 할 때 차익을 공유하겠다라고 하면 이건 객관적이에요. 그렇죠. 오히려 그게 낫죠. 지금 소유자는 네. 갑이고 이제 토지는 LH가 가지고 있는데 네. 이거를 갖다가 팔 때 을한테 팔래. 을이 너네가 3억 5천에 분양받았잖아. 이거 우리가 6억에 사줄게 라고 하면 시세 차익이 명확하게 보이니까 여기서 7대 3으로 우리 나누자 라고 하는 건 괜찮은데 네. 문제는 을한테 파는 게 아니라 LH한테 팔아야 돼요. LH가 감정평가를 통해서 차익을 계산하기 때요. 네. 약간 느낌이 좀 그렇죠. 네. 뭐냐면 사는 사람이 가격을 정해요. 어떻게 따지면 감정평가라고 해놓긴 했지만 네. 빠숑님이 이제 사는 주체예요. 네. 감정평가사를 빠숑님이 의뢰를 하겠죠. 그렇죠. 그럼 감정평가라는 게 솔직히 어떻게 의도를 가지고 있냐에 따라서 높게 나올 수도 있고 낮게 나올 수도 있는데 네. 빠숑님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저는 뭐 FM대로 하겠죠. 아 FM대로 그렇죠. 근데 지금 그게 100%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현재 제일 큰 문제가 전세 사기잖아요. 전세 사기의 시작이 그거였잖아요. 그 전세 빌라의 가격, 매매 가격을 매매 가격이랑 전세 가격 똑같아. 그럼 그렇게 매매 가격, 전세 가격이랑 똑같게 감정평가사부터 시작을 하는 거잖아요. 그럼 100% 이건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그렇죠. 구조죠. 감정평가라는 게 즉 고무줄로 갈 수 있다라는 대표적인 사례를 빠숑님께서 설명해 주신 건 거죠. 네. 평가가 잘 나오면 모르겠는데 안 나오면 어떡하지? 잘 나오게 할 이유가 없잖아. 빠숑님은 아까 FM대로 우리는 할 거야 라고 했었을 때 FM대로 한다 하더라도 문제가 또 있어요. 예. 뭐냐면 토지임대부주택이랑 이 이익공유형이랑 합쳐지게 되면 더 문제가 감정평가할 때 주변 가격이 뭐 얼마니까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주변 가격들은 토지임대부주택이 없잖아요. 네네. 비교 대상을 뭘로 잡아야 돼? 그럼 건축물로만 놓고 볼게요. 감정평가를 할 때 특히 재개발 재건축 같은 경우는 훨씬 더 하고요. 제일 중요한 거는 네. 땅값이 중요한 거죠. 네. 감정평가에 대한 요소들은 여러 가지 있습니다. 건물 면적도 있을 거고 연식도 중요할 거고 구조도 중요할 거고 여러 가지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해서 이제 건축물에 대한 감정평가 금액이 나올 텐데 솔직하게 말하면 감정평가는 우리가 시간이 지나가게 되면 가격은 어떻게 돼요? 점점 이렇게 떨어져 나가겠죠. 네. 그것도 처음에는 약간 둔화되고 가면 갈수록 기하급수적으로 떨어지겠죠. 네. 그렇다 보니 시간 지나가면 갈수록 감가는 솔직히 자동차도 그렇고 사는 순간 떨어지잖아요. 건축물이 신축되자마자 감가는 계속적으로 되는 건데 우리가 감정평가할 때 건물만 감정평가해요. 건축물 분양가격이 3억 5천인데 네. 시간이 5년 지났어요. 5년 지나면 이제 환매할 수 있거든요. 네. 그러면 5년 동안 감가가 됐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건물 감정평가 해보니까 3억이야. 주변 가격들은 올랐는데 그건 땅값이 올라간 거고 건물 가격은 빠졌어. 남는 게 없을 수도 있겠죠. 네네. 나눌 게 없는 거예요. 오히려 이익 공유에서도 반대로 손실도 나눠야 되죠. 너가 오히려 돈 더 내 할 수도 있는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비판대에 나오는 거가 이 토지임대부주택이 지금 요란했지만 성공 사례도 없다. 역대 정권마다 죄다 토지임대부주택 얘기는 나왔었지만 문제가 나올 수 있고 그렇다 보니까 결국 공짜 점심은 없다는 얘기들을 하는 건 거죠.
토지 임대부 주택이 실패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라는 얘기들 하는데, 물론 저도 감정평가사님들한테 이거 관련해서 쭉 물어봤거든요. 네. 물론 평가를 할 때 건축물만 따지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감가가 되겠죠. 네. 근데 우리가 캡레이트라고 또 이제 수익 환영률로 갖다가 계산을 해볼 수는 있대요. 네. 어떤 개념이냐면 건축물만 가지고 있다라기보다는 음. 이제 지상권에라고 명확하게 얘기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토지를 사용 수익하고 있다 보니까 네. 이제 지상권에 준하는 그런 평가도 할 수는 있다는 얘기는 하더라고요. 임대료를 예를 들어 월 40만 원씩 준다 했는데 주변에 대한 임대료를 봤을 때 이 동네가 70만 원에 대한 임대료 가치가 있어. 그건 난 30만 원 싸게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30만 원 싸게 살고 있는 거를 갖다가 건물 가격으로 갖다가 환원해가지고 3억 5천에 예를 들어 분양했는데 얘가 한 4억 정도 된다, 5억 정도 된다라고 얘기할 수는 있대요. 네. 근데 그게 계산 방식도 조금 까다롭고 그리고 이게 조금 자위적인 부분이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 공유를 뭐 하겠다라고는 했었지만 사실 마이너스가 될 가능성도 분명 고려를 해야 된다는 상황을 우리가 인지하고 있어야 되는 것이고, 정부나 LH, SH 입장에서는 이런 비판 받으면 아니다라고 얘기하겠죠. 왜냐면 이걸 인정해버리면 토지임대부 주택은 말 그대로 사기라는 것밖에 더 나갈 게 없거든요. 네. 내가 샀는데 오히려 건물 가치는 빠졌어. 네. 그러니까 오히려 너는 나갈 때 돈 더 내고 나가야 돼. 해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조금 평가 금액을 넣을 수 있어요. 근데 이게 마음에 안 들 수는 있죠. 주변 아파트 가격은 죄다 5억씩 10억씩 올라는데 예를 들어서 LH나 SH 입장에서 그래도 3억 차익은 만들어주자 라고 할 수도 있겠죠. 네. 차익을 줘도 70% 가져가는 게 조금 마음에 안 드는데 라고 해도 그래도 뭐 이 정도에 만족하자 라고 할 수도 있을 텐데, 문제는 이것도 한순간이에요. 감정평가할 때 건축물의 내용 연수를 앞서서 빠숑님은 논문 봤었더니 뭐 27년이었다. 네. 제가 감가상각할 때 이제 보통은 마이너스 될 때까지를 언제까지를 보냐, 50년에서 50년. 길게 잡으면 60년을 잡는다라고 하더라고요. 감정평가도 처음에는 조금씩 하다가 가면 갈수록 쫙 떨어질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내가 5년 차일 때는 그래도 살짝 건물 가치, 아까 캡레이트 얘기한 것처럼 조금 올라갈 수도 있는 시점이 있다 하더라도 결국 시간이 지나가면 건물 가치는 계속 제로에 수렴하도록 내려갈 거고, 임대료 지가라든가 이런 거 고려해가지고 조금 그 건물 가치가 올라갈 수는 있어도 시간이 아예 극단적으로 20년이 지나가고 30년이 지나가고 그럼 건물 가치는 계속 0에 수렴하게 되잖아요. 좋죠. 그럼 그때 가서 어떡할 거예요? 야, 너 돈 더 내고 나가라. 이럴 거예요? 그러니까 내 돈이 일반적인 거는 좀 다른 거죠. 우리가 월세 산다 했었을 때 3억에 내가 분양을 받았는데 보통은 시세 차익을 나누더라도 뭐 그래도 4억에 해가지고 뭐 7천만 원은 내가 받아가야지 라는 생각들을 할 수 있을 텐데, 오히려 그게 아니라 한 20년 30년 싸게 살면 월세 40만 원씩 계속 살다가 건물 가치가 제로로 수렴해 버렸다. 어떻게 따지면 이거는 더 월세만도 못한 거예요. 우리가 적어도 3억에 40짜리 월세를 살았다고 가정해버리면 20년 살다가 나갈 때 보증금 3억 돌려받잖아요. 네. 보증금이 사라져. 그러니까 이게 되게 말도 안 되는 정책이란 거죠. 토지 임대부 주택도 말도 많고 탈도 많지만 여기서 이익 공유를 해버리면 더 문제다. 그리고 또 문제는 이 공유를 해주려고 LH나 SH가 평가 금액을 좀 잘해줘 라고 했다라고 쳐요. 근데 문제는 평가를 잘해줬을 때 네. 이런 문제를 알고 있어요. 오히려 시간이 이제 실거주 요건 5년 채운 다음에 그때는 이제 평가 보니까 3억 양도 차익을 잡아줬다고 칠게요. 네. 3억 시세 차익이네? 그럼 다들 너도 나도 팔려고 하겠죠. 네. 왜냐? 20년, 30년 되면 건물 가치는 오히려 더 떨어지게 눈에 보이니까. 네. 네. 그럼 갑자기 분양받은 사람들이 죄다 환매 청구해본다고 칠게요. LH 말로는 이 공유기 때문에 우리도 30%는 이익이야 라고 말은 하지만 문제는 이 돈 2억 가까이 되는 돈을 줘야 되는 거죠. 그렇죠. 100명이 환매 청구했다고 칠게요. 2억씩. 네. 200억이 있어야겠죠. SH나 LH가 안 그래도 돈이 없는데 네. 갑자기 막 확 청구 들어오면 나 돈 없는데 그럼 이제 예산 다 됐습니다. 선착순 10명까지는 환매 받았고요. 나머지는 내년 예산 되면 그때 파세요.
네. 이럴 수도 있겠죠. 그렇죠. 아니면 뭐 채권 어떻게든 찍어내서 예상 어떻게든 해서 무조건 다 사주겠다. 확답도 없어요. 네. 불확실성이 워낙 강하다 보니까 이거 평가를 어떻게 할지도 모르고 평가를 설령 잘해줘도 예산은 마련이 돼 있냐. 그러면 아무래도 되게 웃긴 거가 우리가 공공도 손익이 있다라고는 하지만 이거를 그런 되산 다음에 제3자한테 시세대로 또 팔면 공공도 돈을 벌긴 하죠. 네. 근데 이거를 갖다가 공공이 또 개인한테 팔 수 있을까요? 네. 그 LH가 개인한테 이렇게 헐값에 감정평가 금액으로 갖다가 그것도 7대3으로 나눠서 사고서는 시세대로 판다고 엄청 비싸게 팔았다. 또 비판을 받겠죠. 네. SH나 LH 입장에서 3억에 팔았는데 돈 2억 돌려줘. 네. 나중에 또 누가 2억 또 해달래. 또 돌려줘. 또 돌려줘. 이런 마이너스죠. 어느 논리로 이게 이익 공유가 된다는 거예요. LH, SH 입장에서 말도 안 되게 이게 손실이 찍히는 구조거든요. 작년 12월 달 기사인데 이 토지임대부 주택이 본인들도 계속 끌고 가기 좀 애매하다는 생각이 또 든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전매 제한 이후로는 시세 차익을 100% 보장해주겠다 라는 얘기도 나오긴 했어요. 참고로 이게 나오기만 했지 아직 바뀐 건 하나도 없습니다. 이거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본인들도 일단은 진로는 났는데 수습이 안 되는 거죠. 네. 그거를 인지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근데 이 토지임대부 주택의 선봉장이 SH 여기 김원동 사장님이신데 네. LH를 저격하고 있죠. 음. LH가 야 너네 땅 팔아 돈 버는 데만 급급하다 막 이런 얘기들을 SH공사 사장 되기 전부터도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었었죠. 네. 경실련이었나요? 네, 맞습니다. 거기 있을 때부터도 막 비판들을 많이 했었는데 그러면서 또 얘기가 나오는 게 뭐 원가 공개 많이 하잖아요. 59제곱미터 즉 25평 아파트 2억이면 지을 수 있다더라 라고 하면서 원가 공개했는데 건설사에 계신 분들이 다 같이 하는 얘기가 그 돈으로 좀 지어봐. 옛적에 2억으로 지었었던 그거 말고 지금 지어보든가 엉뚱한 얘기들만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렇게 임대료를 우리 역으로 받으면서도 3억에 분양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오히려 더 극단적으로 이게 절대 안 되는 거가 토지 임대부 주택으로 가는데도 그렇게 3억에 분양을 하고 있는데 재개발 재건축 같은 경우는 땅을 다 가지고 있는 소유자들이 모여서 내 돈으로 짓는 거잖아요. 그렇죠. 거기다가 일반 분양도 있어요. 근데도 분담 금액이 몇 억씩 내요. 솔직히 말해서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때 당시에 건축비는 그랬을 수는 있어도 네. 실제로 예전에는 재개발 재건축 분담 금액 진짜 사업성 좋은 데는 뭐 한 2억도 안 내고 오히려 뭐 재건축 같은 경우 대지분 높은 데들은 분담금이 없잖아요. 네. 그런 애들도 있죠. 요즘은 뭐 3억이 뭐예요? 뭐 4, 5억씩 나오고 있단 말이죠. 네. 어디는 뭐 7억 넘게 나와가지고 막 박 터지는 곳들도 있죠. 막 여기서도 나오죠. 분담금 내려 했더니 8억도 내야 된다더라 하면서 막 사람들이 막 당혹스럽다라는 내용들도 나오는 게 지금 현실인데 뭐 동떨어진 얘기들이 나오고 있다. 그럼 이렇게 말도 안 되는 토지 임대부 주택에 대해서 제가 쭉 얘기해 드렸어요. 네. 근데 SH는 또 지금 자랑하고 있죠. 누가 안 된다 했냐? 우리 진짜 분양하고 있다. 자랑하고 있는데 누가 이거 분양 못 한다라고 했나요? 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했죠. 분양 못 하는 건 아니에요. 뭐 하면 이게 난리가 난다라는 얘기를 한 건데 이렇게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거를 갖다가 일단 그냥 질러놓고 우리 그냥 잘했어요. 인기 많아요. 라고 하는 거나 다름없는 거죠. 진짜 저는 공감했었던 거가 바로 SH 김원동 사장 인사청문회 때에서도 나왔었어요. 21년도 11월 달에 이제 노식래 서울시 의원님께서 네. 토지 임대부 주택은 후세대에 대한 부담을 떠넘기는 거고 나중에 분쟁만 나올 사항이다. 네. 정확하게 얘기해 주신 거죠. 그렇죠. 토지 임대부 주택 관련해서는 지금 당장 양도 차익을 누가 얻고 뭐하고 이 공유형은 사실 더 나아간 거고 임대료 열심히 내다가 결국 재건축하려고 하면 어디론가는 결국 박 터지게 싸울 수밖에 없습니다. 서울시가 돈 장사한다. SH가 땅 싸게 내놔라. 분명 이런 얘기 나올 거고 결국 그럴 거면 처음부터 분양을 제대로 하든가 네. 싸게 분양을 하든가 아니면 분양하지 말고 임대로 돌리든가 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이런 토지 임대부 주택을 왜 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저는 비판하고 싶고 이런 얘기들을 할 수 있어요. 야 그렇게 불만만 많으면 어떡할 거냐. 그래도 이렇게 싸게 분양하는 게 좋은 거 아니냐. 진짜 네. 이 토지 임대부 주택을 하려 했었을 때 최소한 분양 받을 사람들은 이러한 이슈들이 있다는 걸 알고 분양 받아라.
고덕 강일이 그렇게 경쟁이 높을 줄 몰랐거든요. 예, 그냥 싸니까 하신 거죠, 뭐. 예. 3억에 40짜리 월세를 살고 있는데 네. 이 시세 차익이 생길 줄 알았더니 20년, 30년 싸게 살았더니 보증금이 녹아 없어졌어. 네. 야, 너 건물 가치 없네. 이렇게 해버릴 수도 있다라는 리스크를 알고 있느냐. 설령 돌려준다 하더라도 우리가 원하는 시세 차익이 나올 것이냐. 과연 LHSH는 그걸 환매할 돈은 있느냐. 네. 쟁점들이 되게 많고 설령 제대로 제3자한테 팔 수 있게끔 바꿔준다 하더라도 재건축 관리에 썼을 때 건물이 중요한 게 아니라 결국은 네. 땅 가치가 중요하다 보니까 갈등의 씨앗이 많은 정책이니까 알고 사야 된다. 그리고 이거 공급을 하려고 했었을 때 이 토지 임대부 주택보다는 진짜 임대주택을 공급하든가. 그렇죠. SH가 그냥 싸게 임대주택 계속 공급하다가 임대주택 임대료 저렴하게 받으면서 나중에 다른 사람한테도 임대 주고 이게 계속 가다가 임대주택은 소유권이 서울시가 명확하게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오세훈 서울시장님이 노원구 가가지고 임대주택 재건축하겠다라는 내용도 발표했잖아요. 그런 사항도 하는 것처럼 이게 결정하기가 쉬운데 이거 이도저도 아닌 거예요. 네. 이런 사항은 막아야 된다. 진짜 대국민 사기일 가능성도 있고 이런 사항은 앞으로라도 계속되면 안 된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이번 곧 너무 좋았던 내용이었던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게 정치하시는 분들과 이제 가끔 얘기를 할 기회도 많고 이런 토론회도 있고 세미나 가서도 얘기를 나누는데 저분들도 이제 저것들이 이제 과거에 나왔던 제도들이기 때문에 검토를 해보고 지금 이 시점에서 이게 필요한다라고 판단을 해서 이제 내놓는 것들인데 깊게 생각하시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저것들에 대해서 나온 이유 중에 하나가 임대 아파트로 100% 공급을 하면은 좋은데 예산이 없잖아요. 그렇죠. 결국 이제 민간하고 예산을 반반 나누겠다고 하는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건축분에 대한 부분들은 이제 여기 이제 분양을 받는 사람들이 내는 셈이 되니까 실질적으로 땅은 이쪽에 뭐 서울 소유라고 하면은 돈이 거의 안 들고 공짜로 집을 짓는 그 효과밖에 없거든요. 근데 말씀하신 대로 뒤에 무슨 일이 생길지에 대해서는 저분들도 다 몰라요. 그러니까 잠깐 중산 아파트가 나왔는데도 본인들이 그걸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도 모르면서도 그냥 진행을 하는 거 똑같은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는 것들이어서 왜 그럴까? 일단은 저 SH공사 김원돈 사장님의 임기는 길어봤자 4년이잖아요. 아마 오세훈 시장이 해준 거니까 뭐 이 임명권자가 없어지게 되면 바로 또 나오게 되는 거. 그리고 또 실질적으로 저분이 저보다 나이가 많을 거잖아요. 50년 후에 살아있을 가능성이 거의 없으시잖아요. 이거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두고두고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왜냐면은 부동산의 핵심은 토지거든요. 뭐 일부에서 말씀드렸지만 토지 거래 허가 구역이잖아요. 그러니까 토지를 묶어두면 다 해결이 되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토지가 서울시가 갖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뭔 문제가 생기더라도 토지가 압도적으로 지분이 크기 때문에 건축물은 솔직히 30년 지나면 빵이에요, 빵. 그러니까 결국은 이건 주도권을 뺏기지 않겠다고 하는 것들이고 분양시키지 않겠다고 하는 것들이어서 그냥 차라리 노골적으로 향후 8년 후에 임대 분양하겠다. 뉴스테이처럼 그렇게 해서 8년 동안 의무적으로 월세 내면서 살아라. 보증금 내고 그리고 나중에 네가 그것도 이제 8년 전시세를 하면 안 되니까 그때 시세에 준해서 분양한다고 미리 얘기를 해야 돼. 왜냐면 또 싸게 분양하면 안 돼. 곧 특혜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 시세에 준해서 분양을 한다라고 아예 그렇게 좀 사인을 한 사람들한테만 분양을 하게 되면은 오케이 하고 들어온 것들이니까 그것들에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죠. 그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저 제도가 아까 말씀 너무 복잡해. 복잡하면 일반인도 이해 못해. 이해 못하기 때문에 그 강동구에서 강일지구 했던 것들처럼 경쟁률이 높을 수밖에 없을 거거든요. 아마 이것들을 속속하게 이렇게 김재규 선생님처럼 이해를 한 다음에 분양을 했으면은 저렇게 경쟁률이 높을 리가 없어. 모르는 거죠. 그냥 일반 아파트 공짜로 싸게 생기는 줄, 반값 아파트로 생기는 건 줄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냥 없애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사실 빠숑님이 제가 뭐 얘기를 할까 말까 했지만 다 얘기해 주셨어요. 이런 정책들이 나오는 이유는 정치인들이 인기가 정해져 있다 보니까 약간 막 길게 이제 장기적인 안목으로 보는 게 아니라 근한시적으로 뒤처리는 다음 정부도 아니잖아요. 다다다다다다 다음 정부가 할 거니까 나는 모르겠고 일단 당장 이런 거 했다 하면 반값 아파트 하면서 막 우와 사람들 박수 쳐주고 사람들도 좋아하고 움직이고 그러니까 이런 식의 정책들이 나오는데 저는 이러면 안 된다. 분양할 거면 제대로 분양을 하고 임대를 할 거면 임대를 해라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도 더 화끈하고 훌륭한 얘기들 나올 거 기대하면서요. 오늘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좀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좋아요도 좀 많이 눌러주시면 좋을 것 같고 우리 김재규 선생님의 투미 부동산도 많이 사랑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